자, 확률과 통계 3강 원순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원순열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방법을 갖다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거예요. 다 쓸 거지만은 예, 다 쓸 겁니다. 다 쓰고 나중에 이제 문제 예시는 제가 말씀을 그 문제 예시 강의 때 또 말씀을 갖다가 드리도록 할게요. 어찌 됐든 다 쓸 거고 언제 어느 걸 갖다가 쓰는 게 나을지를 갖다가 그때 상황 봐가면서 선택을 갖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을 갖다가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되셨어요? 자, 일단 원순열의 기본 원리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도 뭐 N명 중에서 몇 명을 갖다가 추스, 물론 그 골라서 그 다음에 원탁에 앉힐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냥 스텝을 갖다가 거치는 거고, 예를 갖다가 들면서 이것도 예를 갖다가 들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즉 N명을 아이고야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좀 찍고 그 색깔 바꿔놓고 예. 예. 4명을 원탁 원형 모양의 탁자에 앉히는 방법이 있어요. 수인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여기에서 이런 의문을 갖다가 가지실 한국인 분은 없겠지만은 가끔씩 저 같은 새끼들이 네, 저 같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원탁에 앉힌다라는 거는 우리가 상황을 갖다가 굳이 따지자면은 원탁 요렇게 원탁이 있고요. 의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그죠? 요렇게 우리가 둘러앉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그냥 암흑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좀 외국에서는 좀 위험해서 잘 안 건드려요. 요 문제 유형을 갖다가 유형 자체를 갖다가 잘 안 건드리는 게 뭐냐면은 원탁에 둘러앉힌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엄마야 잠깐만 있어봐 여기에 창문이 있단 말이야. 여기 창문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 WC 맞나요? 화장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 나는 아니 WC를 여기 하지 말고 여기 할까요? WC가 여기 있었다라고 치자. 왜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은 요 자리에 내가 앉으면은 나는 창문 밖을 갖다가 내다볼 수 있어. 전망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은 화장실을 쳐다보면서 그 밥을 먹어야 돼. 뭐 어떤 상황일지는 모르지만 또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화장실이랑 가까워서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자리에 앉음에 있어 가지고 뭔가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해 가셨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원탁을 갖다가 따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실제로 문제 중에 그런 문제들이 가끔씩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양은 원탁을 갖다가 주는데 상황 자체를 갖다가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탁에서는 꼭 뭔가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단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을 갖다가 꼭 붙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즉 이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에서의 전제 조건은 내가 어디에 앉든지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상황이 이렇다라면은 내가 여기 앉아서 창문을 바라보든 여기 앉아서 화장실을 바라보든 아니면 화장실이랑 가까워서 화장실 냄새가 나든 상황이 다 다른 거잖아요. 여기 뭐 여기 앉아가지고 난 밖을 아예 뭐 내다볼 수가 없든. 그런 게 아니라 완전 암흑의 공간에서 즉 어디에 앉든지 다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그 원탁을 갖다가 여기에 앉히는 방법의 수인데 예를 들게요. 이제 이걸 갖다가 원래 풀이대로라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지를 갖다가 따지자면 이걸 이제 저는 이 원탁 문제를 풀 때 크게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크게 들어가는 방법과 그 다음에 깨고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용어의 그 이해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예, 이제 차이는 왜 그런지를 알려드리겠는데, 일단은 크게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여기에다가 내가 A, B, C, D를 갖다가 안 치는데 그냥 룰은 이건 거예요. 일단은 원탁이니까 막 빙글빙글 돌거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내 거는 조건은 사람 4명, A, B, C, D라는 이 사람 4명을 갖다가 C, D라는 이 사람 4명을 갖다가 일단 일렬로 먼저 세우는 거예요. 일렬로 먼저 세워가지고 하나, 둘, 셋, 4명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세우고 난 다음에 내 룰은 첫 번째 온 사람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해주면서 나머지 애들을 갖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네 미친놈아 요렇게 두르겠다라는 거죠. 둘러서 안 치겠다라는 거예요. 요게 내가 안 치는 규칙이었던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A, B, C, D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일단은 이 네 사람을 갖다가 내가 일렬로 세우듯이 즉 4팩토리얼을 갖다가 계산을 갖다가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에 A, B, C, D 순서대로 섰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룰대로 A, B, C, D를 갖다가 요렇게 안 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 룰대로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딱 앉히고 나머지를 갖다가 시계 방향으로 쭉 둘러서 앉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D, A, B, C도 여기 안에 4팩토리얼 안에 이게 계산되어 있을 거라는 말이지. 되셨어요? 근데 이 상황이 돼버리면은 요거는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즉 내가 D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앉히고 그 다음에 쭉 둘러서 앉히는 거니까 시계 방향으로 A, B, C였던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이제 D가 쌤 잠깐만요. D가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앉았고 여기에서는 여기 앉는 거잖아요. 앉는 위치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암흑의 공간이라니까. 즉 내가 여기 앉았다고 창문을 못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즉 나한테 중요한 거는 내 앞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내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내 왼쪽에 누가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지금 딱 보시면은 엄마야 D가 지금 처음에 앉은 이 상황이었다면은 D 앞에는 누가 앉아 있고요? B가 앉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D 왼쪽에는 누가 앉아 있다? A가 앉아 있고 D 오른쪽에는 C가 앉아 있잖아. 되셨습니까? 근데 이 4팩토리얼 안에는 요것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D, A, B, C를 갖다가 얘의 입장, 즉 빨간색의 입장에서 보시면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B 앉아 있네? 이거 같네? 왼쪽에 누가 앉아 있네? A가 앉아 있네.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네? C가 앉아 있네. 동일하더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그 동일한 게 그러면은 두 개밖에 안 나오나? 아니지.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또 잠시만요. C, D, A, B였다라면 요렇게 되더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아이고야. 요 빨간색을 지울게요. 빨간색을 지우고 빨간색 위에다가 이렇게 다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C를 갖다가 여기에 안 치고 그러면은 D, A, B였던 거잖아요. 되셨어요? 여전히 D 앞에는 누가 앉아있고 B가 앉아있고 D 왼쪽에는 누가 앉아있고 A가 앉아있고 D 오른쪽에는 누가 앉아있더라? C가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즉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더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다시 녹여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요 요렇게 나열해서 녹여내는 게 아니고 크게 들어가는 방법은 말씀을 드릴게요. A, B, C, D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4명을 갖다가 안 치는데 그래서 크게 들어갈 때는 A, B, C, D 물론 크게 들어가는 거는 그냥 외우셔도 돼요. 외우셔도 되지만은 A, B, C, D를 갖다가 안 치는데 A, B, C, D를 갖다가 안 쳐가지고 C, D 라고 해보세요. 요렇게 앉힌 상태에서 즉 그냥 앉히는 거 순서 따져서 앉힌다, 일렬로 세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큰 그림이에요. 즉 4팩토리얼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지금 왜냐하면은 좀 전의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를 갖다가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돌려서 즉 그렇게 내가 앉힌 거에는 A, D, C, B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좀 전이랑 어떻다? 같다.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 칸씩 더 돌려가지고 A, D, C, B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이것도 동일한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ABC 크게 들어갈 때는 항상 ABCD를 갖다가 그냥 앉혀 놓은 상태에서 반시계로 또는 시계로 한 칸씩 돌려주는 겁니다. 물론 반시계가 수학에서는 원래 원하는 방향이니까 반시계로 갈게요. 한 칸씩 요렇게 돌려가서 ABCD 어떻다? 같다. 반시계로 또 가서 ABCD 어떻다? 똑같다. 반시계로 한 칸 가서 똑같다. 똑같다. 즉 내가 한 바퀴 돌아서 올 때까지 같은 경우가 몇 번 생기더라? 4번 생기더라는 겁니다. 원래 경우와 같은 게. 그걸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됐습니까? 이게 큰 그림상 푸는 방법이에요. 즉 n명을 서로 다른 n명을 갖다가 원탁에 앉히는 방법의 수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n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의 수. 수를 갖다가 그냥 n-1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그냥 공식으로 외우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n-1 팩토리얼은 큰 그림상에서 풀어볼 때는 n 팩토리얼이었는 건데 n 팩토리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렬로 세우는 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n명이니까 a, b, c 아니야 1, 2, 3, 4 이렇게 갈게요. 그냥 사람을 갖다가 1, 2, 3, 4, 5, 6, 7, 8, 9 어디까지 n까지. 그래서 그렇게 앉히면은 1, 2, 3 등등등등 앉아가지고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앉혀놓고 난 다음에 반시계로 한 칸씩 옮겨가도 여전히 왜 좀 전이랑 상황은 달라 보이지만은 동일한 상황이더라는 거야. 이렇게 그냥 다 둘러 앉는 것도. 되셨어요? 즉 반시계로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같은 경우가 몇 번 나오더라? n번 나오더라는 겁니다. 즉 나누기 n 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요풀이 방법을 갖다가 알고 계셔야지 에이 쌤 나는 n-1 팩토리얼만 할래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문제 기본적인 문제도 못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항상 체크해 주시려면 앉힌 상태에서 반시계로 한 칸씩 딱딱딱딱 돌리면서 같은 경우가 몇 번 나오더라 n번 나오더라 같은 경우가 7명을 앉힌다 7명 그냥 앉혀놓고 난 다음에 반시계로 한 칸씩 돌렸을 때 같은 경우가 몇 번 나오게 되더라 7번 나오게 되더라 라는 거죠. 나누기 7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자, 이게 큰 그림상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큰 그림상에서 들어가는 거는 이게 단순한 문제일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우리가 확률을 배우시게 되면은 더 이해를 하시기 쉽겠지만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거든요. 즉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가장 큰 그림을 갖다가 구하실 때는 큰 그림상 들어가시는 게 쉬워요. 전체 경우. 큰 걸 갖다가 구하실 때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실 때는 사실 이것보다는 그 특정 사건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깨고 들어가는 게 나은 거거든요. 이제 이 깨고 들어간다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즉 깨고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원탁 좀 전에 똑같은 상황이야. 원탁이 이렇게 4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A, B, C, D를 갖다가 앉았는데 우리가 그냥 순열과 원순열이 달랐던 이유는 뭡니까? 얘를 갖다가 회전해서 나오는 이 상황. 그죠? 즉 A, B, C, D가 앉은 상황이 같더라는 거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회전해서 나오는 거지 이게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설명할 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중복된 상황을 갖다가 녹여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누기 n 즉 나누기 4를 갖다가 해줬던 거잖아요. 그죠? 즉 이런 회전성인데 원래 용어는 회전성이 맞습니다. 저는 대칭성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해요. 그냥 이런 대칭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 대칭성, 회전성을 갖다가 깨버리는 거야. 깨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회전을 갖다가 해서 동일해지는 게 아니라 회전을 갖다가 안 해도 되도록 회전을 하면은 달라지도록 즉 회전성, 대칭성을 갖다가 깨버리는 방법인 그래서 깨고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설명을 갖다가 드립니다. 즉 이건 뭔 소리냐?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하면서도 유용하면서도 꼭 유념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즉 이게 뭔 소리냐면은 원탁에 4명이 앉는데 A를 갖다가 그냥 무조건 이 자리에 고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 세 자리에 B, C, D를 갖다가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이 자리에서 이제 꼼짝을 안 해.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 B, C, D가 내가 이렇게 B, C, D가 앉았어. 앉았다라고 치자. 근데 얘네들이 이 원탁이니까 회전성이 있단 말이야? 지네들끼리 회전하는 거예요. 왜? A는 꼼짝 안 하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지네들끼리 회전을 해가지고 여기에 D가 앉고 여기에 B가 앉고 여기에 C가 앉았단 말이야. 자, 이제 이 상황이면 전 상황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냐하면은 좀 전 상황, 파란색 상황에서는 A의 맞은편에 C가 앉아 있는데 이제 빨간색 상황에서는 A의 맞은편에 B가 앉아 있는 거야. A의 입장에서도 B의 입장에서도 다른 겁니다. 즉 B, C, D의 회전성을 갖다가 깨버리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함으로써? A를 앉혀버림으로써.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자주 나올 수 있는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를 갖다가 아예 이번 기회에 잡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즉 서로 다른 4명을 갖다가 원탁에 앉히는데 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서로 다른 아니 그냥 갈게요. 서로 다른 4명을 갖다가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은 저는 이걸 갖다가 되게 잘 써먹습니다. 예, 제 이름이 은석이긴 한데 은석이를 갖다가 먼저 앉혀버리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쌤, 서로 다른 4명의 은석이가 있다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써먹는 겁니다. A, B, C, D를 갖다가 해버리면 오히려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은석이를 먼저 앉혀. 은석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나중에는 어디서 쓸 거냐면은 서로 다른 8가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냥 빨간색이 있다는 말이 없잖아요. 없는데 왜 굳이 그냥 빨간색 안 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은석이를 갖다가 그냥 앉혀버리는 겁니다. 그냥. 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자리가 몇 자리가 있다? 3자리가 있는 거야. 이제 이 은석이는 여기서 안 멈출 거기 때문에, 안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 3명은 이 회전성, 대칭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 반시계 방향으로든 시계 방향으로든 돌려도 회전성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나머지 3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얼마다? 3팩토리얼이었던 겁니다. 되셨어요? 좀 전에 계산이랑 답이 같죠? 됐습니까? 졸라 신기해. 그죠? 여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겁니다. 뭐냐면은, 그러면은 서로 다른 4명을 갖다가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에서, 그럼 알겠어. 내가 픽스할 사람, 즉, 먼저 앉힐 사람, 안 움직일 사람을 갖다가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게 크나큰 실수입니다. 즉, 선택하고 난 다음에, 4C1 해서 4 곱하기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서 은석이가 선택이 됐어. 아이고, 은석이라고 인지를 하지 맙시다. 빨간색 저 좀 찝찝해가지고. A가 선택이 됐어. 그러면 A 빨간 자리에 앉히고 나머지 3명을 갖다가 세 자리에 앉히면 되는 건가요? 3팩토리얼. 이건 틀린 답이에요. 무슨 소린지 이해 가셨어요? 이게 왜 틀린 답이냐 하면은 이렇게 돼버리면 4 곱하기 3팩토리얼에 즉 해서 3, 2, 얼마 6, 4, 24 총 24가지 경우죠. 이 24가지 경우에는 A가 선택이 되고 나머지 B, C, D 남은 애를 갖다가 B, C, D가 요렇게 앉은 경우가 여기 24가지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 선택 자체를 갖다가 B가 당한 거야. 그죠? B가 당하고 그러면은 A, C, D가 남았는데 잠시만요. A, C, D가 여기에 A가 앉고 여기에 C가 앉고 그 다음에 여기에 D가 앉은 요런 경우도 이 24가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근데 이거 생각해 봐요.
A, B, C, D 앉은 이 상황이랑 A, B, C, D 앉은 이 상황이랑 어떤 상황이다? 같은 상황이잖아요. 왜? A 앞에는 누가 앉고 C가 앉고 A 오른쪽에는 누가 앉고 B가 앉고 A 왼쪽에는 D가 앉고 파란색의 상황에서도 빨간색의 상황에서도 동일한 상황이더라는 거죠. 즉 깨고 들어가실 때 이 깨는 방법이 진짜 유용하고 진짜 좋아요. 근데 진짜 처음 배울 때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서로 다른 4명을 갖다가 원탁에 앉힙니다. 은석이부터 먼저 앉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 은석이를 4명 중에서 1명 선택해 버리시면 망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은석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그냥 은석이 앉혀버리는 겁니다. 빨간색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빨간색부터 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되셨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N명을 갖다가 근데 이것도 이 상황에 따라서 원탁이 아닌 다른 상황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 상황을 갖다가 나중에 문제풀이 유형에서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할 때 이제 깨고 들어갈 때의 방법의 수는 얘는 n 팩토리얼을 갖다가 나누기 n해서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서로 다른 n명을 갖다가 원탁에 앉히는 방법의 수는 일단 은석이를 갖다가 이렇게 원탁이 있어요. 그러면 n개의 자리가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n명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n명 중에서 은석이를 먼저 앉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은석이의 입장에서 먼저 선택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n개의 자리가 있을 건데, 그죠? 은석이가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다 똑같죠. 은석이의 입장에서는. 되셨습니까? 즉, 은석이의 입장에서는 어딜 앉으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선택권은 한 가지였던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n-1명을 갖다가 은석이를 여기에 픽스를 갖다가 시켜놓고 난 다음에 n-1개의 자리에다가 이제는 회전성이 깨진 대칭성이 깨진 이 n-1개의 자리에다가 n-1명을 갖다가 그냥 일렬로 세워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1 곱하기 n-1의 팩토리얼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접근 방식을 갖다가 2가지를 갖다가 다 익혀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깨고 들어가는 방법이 정말 유용한 방법인데 절대로 네버 잊지 마셔야 될 거. 처음에 처음에 먼저 앉힐 사람, 처음에 먼저 칠할 색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n명 중에서 처음에 앉힐 사람을 갖다가 선택하자 NC1을 갖다가 선택하는 순간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은석이 앉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까만색부터 칠하고 보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예, 그래서 원순열 2가지 접근법. 큰 그림으로. 근데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문제 유형 풀이를 갖다가 하면서 제가 다 또 설명을 갖다가 드리고 또 어느 게 이 상황에서는 어느 게 맞을지 어느 게 좋을지 우리가 다 얘기를 갖다가 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우구야, 원순열도 말이 길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복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중복 조합 했으면 경우의 수는 다 끝납니다. 예,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